지금 여러분의 시크대 하부장이나 베란다 구석에는 1년에 한두 번 쓸까 말까 한 화려한 냄비 세트가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큰맘 먹고 수십만 원을 줬는데 보증 기간 1년이 딱 지나자마자 귀신같이 액정이 나가버린 전기밥솥 때문에 소가리를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매번 마트나 홈쇼핑에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 혁신적인 신소재 코팅이라는 말에 속아 프라이팬을 샀다가 채 2년도 못 가고 코팅이 벗겨져 시커먼 바닥을 드러낼 때마다 우리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옛날 물건들은 아니랬는데 요즘 가전이나 주방용품은 왜 이렇게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탕국일까? 이런 의문이 드셨다면 여러분의 직감이 정확히 맞은 겁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비싼 수입 브랜드를 찬양하거나 가성비 좋은 제품을 추천하는 뻔한 리뷰가 아닙니다. 하이마트나 전자랜드 혹은 신세계나 롯데백화점 주방 코너에 서서 터치 패널이 번쩍이는 최신형 모델과 투박하지만 묵직한 기계식 제품 사이에서 망설이던 여러분을 위한 진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화려한 마케팅의 장막을 걷어내고 전 세계 주방용품과 가전업계가 어떻게 우리의 지갑을 쥐어짜고 있는지 그 불편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을 써도 끄떡없는 친정어머니나 할머니 부엌에서 지금도 현역으로 펄펄 끓고 있는 무쇠솥이나 풍년 압력솥처럼 평생 쓰는 진짜 명품의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립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장에 갈 때마다 속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주방산업의 거대한 경제 구조와 계획된 진부화라는 무서운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매대에 깔린 수십 개의 브랜드는 사실 독립된 회사가 아닙니다. 거대한 상장 기업이나 사모펀드 몇 개가 이 브랜드들을 무더기로 인수해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단 하나, 주주들을 위해 분기마다 눈에 보이는 실적과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이윤을 남길까요? 바로 제품의 수명을 인위적으로 단축하는 계획된 진부화를 통해서입니다. 제품이 영원히 고장나지 않으면 소비자가 새 제품을 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대손손 가업을 이어가며 명품을 만들던 유서 깊은 공장들을 인수한 뒤 원가 절감이라는 명목 하에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 부품을 값싼 플라스틱이나 얇은 합금으로 바꿔치기 합니다. 그 결과 겉모습은 어머니 세대가 쓰던 그 신뢰감 넘치는 로고를 달고 있지만 속은 보증 기간이 끝나자마자 고장 나도록 설계된 시한폭탄 같은 기계가 우리 부엌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본체에 박힌 화려한 브랜드 로고보다 제품 바닥의 금속 두께와 접합 방식이 훨씬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오래가는 소재는 유행을 타지 않습니다. 묵직한 무쇠, 두꺼운 스테인리스, 단단한 통알루미늄 주물, 그리고 무거운 원목이나 두꺼운 유리가 전부입니다. 반면 세라믹 코팅이니 파스텔 톤의 화려한 테플론이니 하는 것들은 대개 1, 2년짜리 소모품을 비싸게 팔기 위한 마케팅 환상에 불과합니다. 기계식 스위치 하나면 평생 고장 없이 쓸 수 있는 밥솥이나 믹서기에 굳이 복잡한 스마트 터치 패널을 집어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기가 가득한 한국식 부엌에서 그 화려한 전자 회로판이 과연 몇 년이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일상 속에서 무엇이 진짜 명품인지 온몸으로 겪으며 알고 있습니다. 신혼 때 사서 10년 넘게 반찬을 담아도 냄새 한 방울 한 새는 락앤락 통, 아무리 험하게 써도 찌그러질지언정 깨지지 않는 친정집의 투박한 양은 냄비, 그리고 길들일수록 반반질 빛이 나는 할머니의 손때 묻은 무쇠 후라이팬까지. 진짜 좋은 도구는 화려한 광고나 수십만 원의 웃돈을 요구하지 않고 오직 묵직한 무게와 정직한 기술력으로 증명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은 더 이상 하이마트 매장 직원의 화려한 말솜씨나 홈쇼핑의 자극적인 자막에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제품 내부에 어디를 봐야 하는지, 표시사항의 문구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 기술적 토대를 단단하게 다져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매장의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전 양판점이나 백화점에 가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하지만 제 돈 주고 사면 가장 후회하게 되는 최하위 등급, 바로 F등급 브랜드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돈을 얹어주며 가져가라고 해도 제 부엌에는 절대 들이지 않을 제품들입니다. 그 첫 번째는 놀랍게도 국내 가전의 황제라 불리는 삼성전자 짬캄송이의 일부 주방 가전 라인업입니다. 삼성은 스마트폰이나 반도체, 그리고 텔레비전을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드는 회사입니다. 기술력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죠. 하지만 주방 가전, 특히 냉장고나 오븐 같은 정통 백색 가전 분야로 깊이 들어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삼성이 주방 가전 시장에 본격적으로 공격적인 드라이브를 건 것은 약 20년 전 자신들의 정밀한 전자 제어 부품 제조 능력을 활용해 가전 시장의 파이를 키우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 결과물이 지금 우리가 삼성 디지털 프라자나 하이마트 매장에서 마주하는 제품들입니다. 외관은 정말 예술입니다. 번쩍이는 대형 터치스크린이 냉장고 문에 박혀 있고 스마트폰과 연동되어 냉장고 안에 식재료를 보여주는 화려한 스마트 기능들이 눈을 사로잡습니다. 디자인도 인테리어 가구처럼 수려합니다. 하지만 냉장고 문을 열고 가전의 심장부인 기계실과 내부 제어판을 뜯어보면 사정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실제 가전 수리 업계의 베테랑 엔지니어들과 사설 수리 기사들의 현장 데이터에 따르면 삼성 주방 가전은 업계에서 가장 높은 제어보드, 즉 메인보드, 머더보드 고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전의 핵심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안정성인데 냉장고의 컴프레서가 작동할 때 발생하는 내부 열이 제대로 방출되지 못하고 기계실 내부 온도가 정상 범위를 넘어 치솟는 고질적인 설계 결함이 자주 지적됩니다. 이 열기가 고스란히 전자 회로판으로 전달되는 데다 한국 가정의 미세한 전압 변동에도 메인보드가 버티지 못하고 타버리는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사설 수리 기사들 사이에서는 삼성 냉장고는 보증 기간 지나서 메인보드나 컴프레서 나가면 그냥 새로 사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돕니다. 부품 가격 자체도 터무니없이 비싼 데다 전자회로 중심의 구조라 메인보드를 수십만 원 들여 새 것으로 교체해도 6개월 뒤에 똑같은 증상으로 다시 고장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기술적으로 냉장고는 냉각 효율과 단열이라는 기계 공학이 핵심인데 삼성은 본질적으로 화려한 스마트 기능을 앞세운 마케팅 중심의 전자회사에 가깝습니다. 냉장고 본연의 내구성보다 액정 화면과 센서에 집중한 대가로 소비자는 보증 기간 1년이 지나면 연간 수리 비용으로만 20만 원에서 30만 원씩 지출해야 하는 구조에 갇히게 됩니다. 겉은 200만 원, 300만 원짜리 최고급 가전인데 속은 소모품처럼 만들어진 셈입니다. 다음으로 조리도구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홈쇼핑을 뜨겁게 달구며 한국의 젊은 주부들 사이에서 스텐과 코팅의 장점만 합친 혁신이라며 수십만 원에 팔리는 헥스클레드 H6클레드입니다. 유명 셰프 고든 램지가 방송에 나와 자기가 직접 쓰는 펜이라며 얼굴을 내걸고 광고하는 바로 그 제품입니다. 백화점 주방 전문관이나 프리미엄 편집숍에서 세트로 사면 50만 원, 60만 원을 훌쩍 넘어가죠. 하지만 분명히 알아두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셰프 고든 램지는 이 펜을 설계하거나 엔지니어링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단지 엄청난 액수의 모델료 수표에 서명을 하고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빌려주었을 뿐입니다. 실제 이 펜은 중국의 전형적인 대량 생산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스테인리스와 코팅을 섞은 하이브리드 펜일 뿐입니다. 육각형 모양의 레이저 에칭 패턴은 불판 위에서 굉장히 과학적이고 정교해 보이지만 냉정하게 말해 소비자의 눈을 현혹하기 위한 마케팅 기술에 불과합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코팅을 보호하거나 열 효율을 극적으로 높여주지 못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유해성 논란입니다.
헥스클레드는 2025년 미국에서 제품 라벨에 독성이 없는 non-toxic, 안전한 펜이라고 대대적으로 광고했다가 실제로는 알리익스프레스나 다이소에서 파는 2만 원짜리 저가 코팅펜과 다를 바 없는 PTFE, 즉 테플론 계열의 화학 코팅 성분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결국 250만 달러, 한화 약 33억 원의 합의금을 물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한 것은 과학적 기술력이 아니라 고든 램지의 몸값과 그로 인해 부풀려진 가격표뿐입니다. 30만 원짜리 헥스클레드 펜을 사서 코팅이 마모되는 2년 동안 쓴다고 가정하면 이 펜의 연간 사용 비용은 무려 15만 원에 달합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소모품에 매달 1만 원 이상을 월세 내듯 바치는 꼴입니다. 가정 코너로 돌아와서 쿠팡 로켓 배송이나 대형마트 가정 코너에서 일명 바나나 주스 믹서기, 다이어트 해독 주스기로 불리는 1인용 초소형 블렌더, 즉 뉴트리블렛 뉴트리블렛이나 매직블렛 매직블렛 같은 미니 믹서기 카테고리 전체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바쁜 아침에 컵 형태로 바로 갈아서 마실 수 있어 자취생들이나 주부들에게 필수품처럼 여겨지죠. 가격도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라 부담 없이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하지만 이 기계들의 내부 모터를 뜯어보면 기가 찹니다. 이 초소형 블렌더들의 모터는 하루에 딱 2분 이상 연속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집에서 얼어있는 냉동 딸기를 넣거나 단단한 사과, 바나나를 넣고 되직한 스무디를 만들다 보면 2분이 뭡니까? 완벽히 갈릴 때까지 5분, 10분씩 계속 돌리게 되죠. 그 순간 내부의 저가 모터 베어링은 과열로 비명을 지르며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컵과 본체가 맞물리는 나사산 부위, 고무 패킹과 플라스틱이 만나는 접합부는 몇 달만 쓰면 미세한 진동 때문에 균열이 생기고 틈새로 주스가 새어나와 기계 내부로 흘러 들어갑니다. 조금 쓸만하면 모터에서 탄내가 나거나 컵이 깨져버리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실제로 매일 아침 주스를 갈아 마시는 활동적인 가정에서 이 미니 믹스기들의 평균 수명은 길어야 14개월에서 18개월입니다. 애초에 수리해서 쓸 수 없도록 일체형으로 접착되어 나와 고장나면 버려야 합니다. 주방 가전의 탈을 쓰고 있지만 실상은 1년 반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돈을 지불해야 하는 일종의 정기 구독 서비스나 다름없습니다. 10만 원짜리 기계를 사서 15개월 쓰고 버린다면 연간 비용으로 따졌을 때 매년 8만 원씩 길바닥에 버리는 셈입니다. 여기에 이마트나 홈플러스 혹은 모던하우스나 자주 JJA주 같은 생활용품 매장 한 구석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는 알록달록한 보급형 가전 브랜드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2, 3만 원대 파스텔 톤 미니 와플 메이커, 핑크색 토스터기, 하트 모양 샌드위치 메이커, 노란색 계란 찜기 같은 제품들 말입니다. 결혼하는 친구 집들이 선물이나 인스타 감성 사진용으로 정말 많이 소비됩니다. 매장에서 보면 어머 이건 너무 귀엽다, 주방에 두면 예쁘겠다 하며 충동 구매를 하게 되죠. 하지만 이 예쁜 쓰레기들의 실체는 형편없습니다. 외관은 전부 저렴한 재활용 플라스틱 사출물이고 내부의 열선은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하고 얇은 부품을 씁니다. 온도를 조절하는 서모스탯, 터모스타트는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해 조금만 연속으로 구우면 과열되거나 반대로 열이 오르지 않아 빵이 떡처럼 변해버립니다. 이 제품들의 진짜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부엌 조리대 위에 딱 2번 올라와 사진 촬영용으로 쓰인 뒤 싱크대 깊숙한 수납장에 처박혀 2년 동안 먼지만 맡다가 결국 당근마켓에 미개봉 반품급 혹은 한 번 사용이라는 제목으로 5천 원에 올라오거나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버려집니다. 처음부터 요리를 하라고 만든 물건이 아니라 오직 사진을 찍히기 위해 태어난 인테리어 소품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F등급의 마지막 타자는 한때 주부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았던 전통의 가전 이름값 사기극, 바로 블랙앤데커, 블랙앤데커 주방 가전 라인업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아버님이나 할아버지의 베란다 공구함에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쌩쌩하게 돌아가는 묵직한 주황색 블랙앤데커 전동 드릴이 하나쯤 있을 겁니다. 과거의 블랙앤데커는 내구성을 목숨처럼 여기던 전설적인 미국 공구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경영난에 봉착하자 이들은 자신들의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인 브랜드 이름을 수많은 제3자 라이선스 업체에 쪼개어 팔아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하이마트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흔히 보는 블랙앤데커 커피 메이커, 미니 오븐, 무선 주전자는 할아버지 차고에 있는 그 튼튼한 전동 드릴을 만든 엔지니어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제품입니다. 중국에 이름 없는 무명 브랜드 제품을 대량으로 찍어내는 OEM 공장에서 똑같은 뼈대와 정체 모를 부품을 그대로 사용하고 겉껍데기만 블랙앤데커의 상징인 검은색 플라스틱과 주황색 로고를 박아 고급 제품인 양 위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파는 1만원짜리 이름 없는 중국산 포트와 내부 구조가 100% 일치합니다. 모터와 열선은 그달에 가장 단가가 싸게 나온 재고 부품을 닥치는 대로 집어넣어 만듭니다. 브랜드의 찬란한 역사와 신뢰를 인질로 잡고 알맹이는 싸구려 플라스틱으로 채워 파는 전형적인 마케팅 덫입니다. 이런 제품을 4만 원 주고 사서 1년 만에 고장나 버린다면 보증 수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고스란히 쓰레기통으로 직행하게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유혹당하는 F등급의 실체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대기업이거나 유명인이 추천해서 혹은 눈이 멀 것 같이 예뻐서 샀던 물건들이 왜 그렇게 쉽게 망가졌는지 이제 감이 오시나요? 잠시 숨을 고르시고 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대기업의 수백억짜리 마케팅 광고판을 깨부수는 진짜 객관적인 데이터를 만드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한 단계 올라가서 C등급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이 등급을 과거의 영광을 파먹고 사는 변절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속한 브랜드들은 우리 어머니 세대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백화점에서 가계부를 따져가며 샀던 한때는 진짜 명품이었던 이름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매대에 있는 물건은 이름만 같을 뿐 속부품은 완전히 변질되었습니다. 공장은 인건비가 싼 해외로 이전했고 모회사는 자본 논리에 찌든 대기업 지주회사로 바뀌었으며 엔지니어들은 제품의 완성도가 아니라 주주들의 주식 배당금을 위해 단가를 깎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라벨은 그대로인데 알맹이가 가짜가 된 서글픈 브랜드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거대 공룡이 바로 글로벌 가전 제조사인 월풀, 윌풀, 그룹과 그 휘하의 브랜드들입니다. 주방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키친에이드, 치친에이드라는 브랜드를 잘 아실 겁니다. 알록달록한 색감의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주부들의 로망이라 불리는 반죽기, 믹서기를 만드는 브랜드죠. 백화점 식기 전문관에서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을 호가하는 초고가 프리미엄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이 키친에이드가 사실은 저가형 가전의 대명사인 월풀과 한 몸뚱이라는 사실을 아는 소비자는 많지 않습니다. 월풀 코퍼레이션이라는 거대 지주회사가 키친에이드, 메이테그 마이텍, 아만나 아마나 같은 유명 가전 브랜드들을 대거 집어삼킨 뒤 공장을 통합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백화점 매대에는 각기 다른 이름과 다른 가격표를 달고 5가닥으로 찢어져 앉아 있지만 사실은 똑같은 공장에서 똑같은 조립 라인을 타고 나와 똑같은 내부 부품을 공유하며 고장이 나면 똑같은 AS 센터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특히 80, 90년대 어머니들이 남대문 그릇도 매상가나 수입상가에서 피 같은 돈을 주고 사서 30년 동안 딸에게 물려주던 그 전설적인 키친에이드 스탠드 반죽기를 기억하십니까? 계란을 휘젓고 무거운 밀가루 반죽을 치대도 끄떡없던 그 기계 말입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그린빌 공장에서 아직도 조립은 되지만 요즘 나오는 신형 키친에이드 반죽기는 전원을 켜고 힘을 조금만 주면 기계 틈새로
시커먼 기어 오일, 투귤 오일이 질질 새어나오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원가 절감을 위해 과거에 통짜 메탈로 만들던 내부 핵심 기어 부품을 원가가 몇백 원에 불과한 나일론 플라스틱 부품으로 바꿔치기했기 때문입니다. 되직한 수제비 반죽이나 식빵 반죽을 몇 번 돌리면 플라스틱 기어가 마모되면서 유격이 생기고 그 틈으로 윤활유가 흘러나와 밀가루 반죽 안으로 떨어지는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다. 외관에 칠해진 예쁜 파스텔톤 페인트와 100만 원에 육박하는 가격표만 프리미엄일 뿐, 속은 월풀에 싸구려 부품 공급망에서 흘러들어온 플라스틱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과거의 유산에 무려 3, 4배의 웃돈을 얹어 파는 셈입니다. 월풀이 인수한 또 다른 전설, 메이태그 마이타그도 마찬가지입니다. 1960년대 미국 부엌이나 마당에 내놓고 써도 30년 동안 고장이 안 나서 AS 기사가 심심해서 조는 광고로 유명했던 그 전설의 브랜드가 2006년 월풀에 인수된 이후로는 그냥 로고 스티커만 다르게 붙인 흔한 월풀 냉장고가 되었습니다. 엔지니어링의 정수가 사라진 해에 광고 속 외로운 수리기사 마스코트도 함께 은퇴해버린 것입니다. 또 다른 배신의 아이콘은 바로 GE 가전 휴이 어플라이언스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토마스 에디슨이 세운 미국 기계공학의 자존심이자 튼튼한 가전의 대명사였죠. 친정엄마 부엌에 있던 GE 양문형 냉장고는 무려 25년을 고장 한 번 없이 돌아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광도 과거의 일입니다. 지난 2016년 경영난에 처한 GE는 가전사업 부문을 중국의 거대 가전그룹인 하이얼 H야에 56억 달러, 한화 약 7조 원을 받고 통째로 팔아넘겼습니다. 지금도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 본사 앞에는 성조기가 휘날리고 있지만 그 회사의 진짜 주인과 모든 의사결정을 내리는 수뇌부는 중국 칭다오에 있는 하이얼 이사회입니다. 그나마 모터가 들어가지 않는 아주 기본적인 인버터 전자레인지나 터치 패널이 없는 수수한 기계식 다이얼 냉장고 같은 저가 라인업은 옛날 설계가 남아있어 가격 대비 버텨주는 편입니다. 하지만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프리미엄 빌트인 라인인 카페 케카페나 모노그램 모노그램 시리즈는 냉정하게 말해 배지 엔지니어링, 배대지 인지니어링, 즉 알맹이는 하이얼의 중국산 표준 부품을 쓰고 겉에만 멋진 GE 로고 배지를 붙여 가격을 올린 마케팅 상품에 불과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2016년 이전에 생산된 중고 GE 냉장고를 당근마켓에서 구하셨다면 대대손손 쓸 수 있는 명품을 잡으신 거지만 그 이후에 매장에서 새로 산 제품이라면 이름만 GE일 뿐 중국 대기업의 원가 절감 시스템이 낳은 결과물을 비싸게 사신 겁니다. 보증 기간이 끝나는 2년 차부터 터치 액정이 먹통이 되기 시작하면 한번 수리할 때마다 메인보드 통교체 비용으로 40만 원 넘게 깨집니다. 300만 원짜리 냉장고를 사서 7년밖에 못 쓴다면 연간 비용은 42만 원이 넘습니다. 주방 가전 코너에서 스웨덴의 일렉트로룩스 그룹이 소유한 프리지데어 역시 같은 비극을 겪었습니다. 원래 탱크처럼 단단한 냉장고의 시초였던 이 브랜드는 일렉트로룩스에 인수된 이후 미국 내 제조 공장들이 처참하게 구조조정 당하고 단가 맞추기에 급급한 가성비 브랜드로 전락했습니다.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저렴한 맛에 사는 냉장고가 되었죠. 기계적 구조는 겨우 작동할 정도로만 타협되어 있습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부엌에 모셔두고 부의 상징으로 여기던 그 웅장하고 단단했던 프리지데어와는 이름만 같을 뿐 전혀 다른 물건입니다. 철판 두께부터 내부 컴프레서의 진동 소음까지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진 저가형 기계일 뿐입니다. 프라이팬과 소형 가전으로 유명한 퀴지나트, 쿠이신아트도 아주 전형적인 두 얼굴을 가진 C등급 브랜드입니다. 여기서 기술적 팩트를 정확히 짚어드려야 합니다. 퀴지나트 제품 중에서 프랑스 현지 공장에서 장인들이 직접 생산하는 클래식 스테인리스 냄비 라인은 아주 훌륭하고 정직한 메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제품들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마트 주방 코너나 쿠팡,
네이버 쇼핑에서 흔히 접하는 10만 원 안팎의 대중적인 스테인리스 냄비 세트, 그리고 푸드 프로세서나 믹서기 같은 소형 가전들은 철저하게 단가 타깃을 맞추기 위해 중국 OEM 공장에서 얇은 철판과 플라스틱으로 찍어내는 별개의 제품군입니다. 심지어 퀴즈나트의 핵심 제품이었던 푸드 프로세서는 내부 칼날에 메탈 부품이 마모되면서 음식물의 미세한 금속 파편이 섞여 들어가는 치명적인 결함으로 인해 대규모 리콜 사태를 겪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산 프리미엄의 이미지를 방패사나 실제 우리가 마트에서 카트에 담는 중국산 저가 마스마켓 제품들을 비싸게 파는 전형적인 이미지 세탁 방식입니다. 마트용 퀴즈나트 세트를 사서 3년 뒤 통 3중 바닥이 들뜨거나 모터가 타서 버리게 된다면 이건 역시 연간 사용 비용으로 환산했을 때 결코 싼 소비가 아닙니다. 국내 브랜드 중에서도 비교적 선방한다고 평가받는 LG전자 LG 역시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주방 가전 전체 카테고리에서는 C등급을 벗어나기 힘듭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삼성에 비하면 기술적으로 훨씬 훌륭합니다. LG의 핵심 기술인 리니어 컴프레서는 확실히 수명이 길고 냉장고 문짝의 고무 패킹유 가스켓도 눈에 띄게 두껍고 야무집니다. 마감도 훌륭하죠. 하지만 LG 역시 본질은 백색 가전에 탈을 쓴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중심의 전자회사입니다. 기계적인 내구성보다 스마트 홈 기능과 화려한 전면 스마트 패널, 세련된 오브제 컬렉션의 외관 컬러에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쏟아붓습니다. 문제는 이 화려한 전자 기능들이 습기와 열기가 교차하는 주방이라는 가혹한 환경에서 얼마나 버티느냐는 것입니다. LG 냉장고나 광파오븐 역시 보증 기간이 끝난 뒤 메인 제어보드가 고장 나면 부품 교체 비용이 새 제품 가격의 60%에 육박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엌의 도구라기보다는 주방에 들여놓은 대형 컴퓨터에 가깝기 때문에 수리 기사가 출장 와서 보드를 통째로 갈지 않으면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예외인 제품은 있습니다. LG의 인버터 전자레인지 중 특정 기계식 다이얼 모델이나 기본형 인버터 마이크로웨이브 제품들은 내부 전력 제어가 아주 훌륭해서 A등급에 올려놓아도 손색이 없습니다. 하지만 브랜드 전체를 놓고 가치와 수명을 저울질할 때 화려한 전자식 터치 패널에 얹어진 웃돈을 생각하면 C등급이 가장 정직한 성적표입니다. 최근 한국 주부들의 부엌을 가장 빠르게 점령한 소형 가전 브랜드를 꼽으라면 단연 샤크닌자, 일명 닌자닌자, 블렌더와 에어프라이어 시리즈일 것입니다. 코스트코나 홈쇼핑에만 뜨면 품절 대란이 일어나고 이웃집 부엌에 가도 한 대씩은 꼭 놓여 있죠. 마케팅 예산이 어마어마해서 유튜브나 방송만 켜면 나옵니다. 메탈릭한 디자인의 수많은 버튼, 평생 쓰지도 않을 복잡한 자동 조리 세팅 액정이 전면에 화려하게 박혀 있어 보기에는 엄청난 전문가용 장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가전 수리 커뮤니티나 전문 수리점에서 닌자 제품을 들고 가면 열의 아홉은 수리를 거부당합니다. 왜일까요? 닌자는 내부 부품을 개별적으로 판매하지 않는 철저한 폐쇄형 비즈니스 모델을 고수하기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2년차에 단단한 냉동 재료를 갖다가 칼날 어셈블리에 미세한 균열이 가거나 내부 플라스틱 기어가 마모되어 모터가 헛돌기 시작하면 나사 하나만 갈면 고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부품이 없어서 기계 전체를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닌자의 사업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광고는 요란하게, 본체는 가볍고 화려하게 만들고 고장났을 때 수리 비용보다 새 제품을 다시 사게 만드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되도록 구조를 짜놓은 것입니다. 딱 3년만 트렌디하게 쓰고 고장 나면 미련 없이 버릴 생각이라면 닌자는 훌륭한 장난감입니다. 하지만 10년 뒤에도 내 조리대 위에서 든든하게 얼음을 갈아줄 동반자를 찾으신다면 이 화려한 버튼의 유혹에서 당장 고개를 돌리셔야 합니다. 15만원짜리 닌자 블렌더를 사서 부품 공급이 안 돼 2년 만에 버린다면 매년 7만 5천원짜리 일회용 가전을 쓰는 셈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C등급의 마지막을 장식할
가장 가슴 아프지만 직시해야 할 배신의 주인공은 바로 인스턴트 팟입니다. 지난 2016년을 기점으로 미국은 물론 한국 가정의 멀티쿠커 시장을 통째로 집어삼켰던 장본인이죠. 갈비찜, 삼계탕, 맥반석 계란까지 버튼 하나로 다 된다고 해서 주부들의 필수 혼수 가전으로 등극했습니다. 하지만 이 브랜드를 소유했던 모 회사는 자본시장의 가장 냉혹한 사기극에 휘말렸습니다. 거대 사모펀드, 프라이빗 에퀴티 펌가 인스턴트 팟의 엄청난 판매량을 보고 회사를 인수한 뒤 기업의 미래 가치를 담보로 막대한 빚을 끌어다 주주들에게 배당 잔치를 벌였습니다. 결국 회사는 감당할 수 없는 채무 과다로 인해 2023년에 공식 법정 관리, 즉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이후 2024년 센터레인 파트너스라는 또 다른 사모펀드의 손에 넘어가 겨우 인공호흡기를 달고 나왔죠. 원래 초창기에 설계된 기본형 압력 멀티쿠커 자체는 기계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사모펀드로 바뀌면서 이들은 뽕을 뽑기 위해 인스턴트 팟이라는 신뢰의 이름을 에어프라이어, 슬로우 쿠커, 블렌더 등 온갖 싸구려 중국산 소형 가전에 닥치는 대로 가져다 붙여 라이선스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액정 화면에 로고만 박아놓은 채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에 파산 전에 사둔 구형 인스턴트 팟이 있고 아직 잘 돌아간다면 축하드립니다. 귀하게 아껴 쓰세요. 하지만 지금 매장이나 쿠팡에서 새로 인스턴트 팟을 구매하려고 하신다면 그 제품 뒤에 있는 회사가 이미 뼈대까지 털려 파산을 겪었고 오직 단기 차익만을 노리는 금융 자본가들의 손에서 원가 절감의 칼날을 맞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철저하게 금융공학으로 망가진 비운의 C등급 가전입니다. 자, 지금까지 마케팅의 사기극과 대기업 지주회사들의 원가 절감 속임수를 보시느라 지치고 답답하셨을 겁니다.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여러분의 부엌을 구원해줄 긍정적인 이야기, 바로 B등급과 A등급 브랜드들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이 등급에 속한 제품들은 화려한 광고나 트렌디한 디자인으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불한 가격 그 이상, 아니 수십 년 동안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밥값을 해내는 정직하고 단순한 구조의 진짜 일꾼들입니다. 광고판에 돈을 쓰는 대신 금속의 두께를 늘리고 기계식 구조를 고수하는 브랜드들이죠. 가장 합리적인 가격대부터 시작해서 프리미엄 라인까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B등급, 즉 조용하지만 강한 주방의 무수리이자 마당쇠 같은 워크호스 브랜드들입니다. 이 제품들은 대대손손 40년씩 물렸을 정도의 유산 수준은 아닐지 몰라도 한번 사두면 최소 12년에서 20년은 끄떡없이 제 기능을 다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압도적인 가성비입니다. 겉멋을 완전히 빼버렸기 때문에 가격이 아주 정직합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쿠팡 로켓 배송이나 이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풍년 PM 풍년의 기본형 압력솥과 기계식 가전 제품들, 그리고 그와 결을 같이 하는 아로마 스타일의 원터치 기계식 밥솥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1953년 창업해 한국 전통 압력솥의 대명사로 자리 잡은 풍년의 전통적인 알루미늄 및 스테인리스 압력솥입니다. 대기업의 40만원, 50만원짜리 전기 IH 압력밥솥들이 화려한 액정 화면과 음성 안내 기능을 뽐내다가 보증 기간이 끝나는 순간 고무 패킹이나 메인보드 고장으로 수십만 원의 수리비를 요구할 때 이 투박한 풍년 압력솥은 차분히 가스불이나 인덕션 위에서 밥을 지어냅니다. 기계식 신호추와 안전밸브라는 극도로 단순한 물리적 구조 덕분에 고장 부품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격은 크기에 따라 대략 5만원에서 10만원 선입니다. 만약 7만원짜리 풍년 압력솥을 사서 고무 패킹만 주기적으로 갈아주며 20년을 쓴다면 이 제품의 연간 사용 비용은 고작 3,500원에 불과합니다. 대기업 전기밥솥을 5년마다 바꾸며 연간 수십만 원씩 쓰는 것에 비하면 비교조차 되지 않는 완벽한 승리입니다. 이와 더불어 버튼 하나를
아래로 딸깍 누르면 밥이 되고 위로 올라오면 보온이 되는 3만원대 원터치 보급형 밥솥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에 산 제품이 아직도 쌩쌩하게 돌아간다는 리뷰가 수두룩한 이유는 내부에 타버릴 전자 회로판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제품을 망쳐서 새로 팔아먹기에는 구조가 너무나 단순하고 정직합니다. 두 번째는 홈카페 열풍 속에서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는 필립스나 테팔 테이팔의 기본 기계식 커피 메이커, 그리고 미국 오리지널 기술을 간직한 미스터 커피 MR, 커피의 2만원대 심플 브루 스위치 모델입니다. 복잡한 디지털 프로그래밍 기능, 예약 타이머, 터치 패널이 달린 10만원대 모델이 아닙니다. 오직 전면에 검은색 물리 스위치 하나만 덜렁 있고 유리 카라페오 글라스 카라프가 포함된 가장 단순한 모델을 말합니다. 이 기계의 내부를 뜯어보면 열선을 통과하는 관과 온오프 스위치 등 딱 6개의 핵심 부품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친 듯이 전압이 튀어도 맛이 갈 컴퓨터 칩셋이 없으니 고장이 날래야 날 수가 없습니다. 거대 생활용품 지주 회사들이 수많은 브랜드를 인수해 부품을 깎아내릴 때도 이 스위치 모델만큼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더 원가를 절감할 부품조차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약 25,000원에 구매해서 15년을 고장 없이 쓴다면 연간 비용은 1,600원 수준입니다. 매일 아침 뜨거운 커피를 내려주는 기계가 껌 한 통 값보다 적은 연간 비용으로 수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믹서기 코너에 살아있는 화석, 오스터 클래식 비하이브 블렌더입니다. 가전 양판점이나 해외 직구 시장에서 6만원에서 8만원대에 구할 수 있는 이 제품은 1950년대에 출시된 디자인과 구조를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화려한 플라스틱 블렌더들이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플라스틱 기어를 써서 갈아먹을 때 오스터 클래식은 본체와 칼날이 맞물리는 구동축 전체를 100% 통메탈, 올 메탈 드라이브 커플링으로 고수합니다. 컵 역시 환경호르몬 걱정 없는 붕소규산염 보로시리케이트, 강화 유리를 두껍게 통짜로 찍어내어 묵직함이 남다릅니다. 요즘 세련된 믹서기들에 들어가는 브러쉬리스 직류 BLDC, 모터 제어 회로판은 4년차가 되면 내부 소자가 타버리기 십상이지만 이 제품은 투박한 교류 AC 카본 브러쉬 모터를 그대로 사용해 힘이 우직하고 수명이 수십 년에 달합니다. 오스터 역시 썬빔이나 크록팟을 망가뜨린 거대 자본 뷰엘 브랜드 산하에 있지만 이 비하이브 모델만큼은 설계 변경 없이 살아남았습니다. 자본가들이 더 이상 깎아낼 메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8만원을 주고 사서 20년 동안 얼음을 갈아댄다면 연간 비용은 단돈 4천원입니다. 네 번째는 전통시장이나 남대문 그릇도 매상가 혹은 인터넷에서 흔히 가마솥 냄비나 통주물 냄비로 불리는 키친아트, 키친플라워의 통알루미늄 주물 냄비 및 남미 시장의 가마솥이라 불리는 이무사의 캐스트 알루미늄 칼데로스 제품군입니다. 크기에 따라 2만원에서 4만원이면 살 수 있는 이 투박한 알루미늄 주물 냄비는 사실 우리 어머니와 할머니들이 1950년대부터 부엌에서 쓰던 양은 들통과 가마솥의 기술적 연장선에 있습니다. 철판을 얇게 프레스로 찍어낸 냄비들은 불이 닿는 부분만 타거나 삼중 바닥이 팽창해 들뜨지만 통짜로 쇳물을 부어 만든 두꺼운 알루미늄 주물은 열이 바닥부터 옆면까지 완벽하게 고르게 퍼집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갈비찜을 끓일 때 이보다 좋은 도구가 없습니다. 기름진 요리를 몇 번만 해주면 무쇠소처럼 표면에 천연 기름막이 길들여지면서 코팅 프라이팬처럼 미끄러지듯 조리할 수 있습니다. 벗겨질 테플론 코팅도 없고 타버릴 전자 부품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서 쓰다 버린 수십 개의 다이소나 마트표 코팅 냄비 전체보다 이 투박한 주물 냄비 하나가 더 오래 살 것입니다. 3만원짜리 냄비가 20년을 버티면 연간 비용은 1,500원입니다. 다섯 번째는 베이킹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절대 모를 수 없는 브랜드, 바로 노르딕 웨어 내추럴 노딕 웨어 내추럴스 베이킹 팬입니다. 1946년부터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달퀴스트 알키스트 가문이 3대째 가족 경영으로 운영하며 아직도 미국 현지 공장에서 직접 금속을 주조하고 있습니다. 쿠팡이나 직구로 2만 원대 안팎에 구매할 수 있는 기본 플레인 알루미늄 오븐팬은 동네 유명 베이커리 빵집에서 매일 아침 수백 개의 베이글을 구워낼 때 쓰는 업소용 제품과 정확히 같은 물건입니다. 테두리에 아연 도금, 강철, 선투 갈버나이즈드 스틸 림을 심어 놓아 200도가 넘는 고온의 오븐 속에서도 절대 뒤틀리거나 휘어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평생 보증 라이프타임 워런티를 제공합니다. 25,000원짜리 사각팬 하나가 평생의 베이킹을 책임지니 연간 비용은 사실상 영원에 수렴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극히 실속 있고 튼튼한 B등급이었습니다.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 가치의 차원이 다른 A등급, 완벽주의 엔지니어링의 정수를 보여주는 명품 브랜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사들은 자본 시장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들만의 금속 배합 비율, 메텔러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사내의 엄격한 자체 품질 테스트 실험실을 운영하는 진짜 장인 기업들입니다. 가격은 비싸지만 제품의 밀도와 수명을 보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아, 등급의 첫 주자는 수입 식기세척기의 표준이자 자존심인 독일의 보쉬입니다. 보쉬는 주주들의 배당금 압박을 받는 일반 상장 기업이 아니라 로버트 보쉬 재단이라는 비영리 재단이 지분의 90% 이상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독특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 주가에 연연할 필요가 없으니 기술 개발과 내구성에만 집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백화점이나 가전 양판점에서 보쉬 식기세척기를 보면 보통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의 고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국산 가전들이 화려한 외부 디자인과 자동문 열림 액정 기능에 집중할 때 보시는 내부의 스테인리스 통읍이 오랜 세월 뜨거운 열과 세제에 노출되어도 절대 미세하게 찌그러지거나 뒤틀리지 않도록 두껍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특히 내부 펌프 시스템은 한국의 수돗물 환경이나 세제에 강한 화학 성분쯤은 가볍게 견디도록 과도할 정도로 정밀하게 엔지니어링, 오버 엔지니어 되어 있습니다. 한국 내 서비스 네트워크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죠. 순정 펌프 하나로 기본 15년에서 20년을 버팁니다. 150만 원짜리 보쉬 식기세척기를 사서 20년을 쓴다면 연간 비용은 7만 5천 원입니다. 6, 7년 만에 웅웅거리며 고장 나서 100만 원짜리 국산 식기세척기를 3번 바꾸는 것보다 매년 지불하는 비용이 훨씬 저렴합니다. 두 번째는 냄비계의 숨은 보석인 헤리티지 스틸과 벨기에의 명품 스테인리스 조리도구 드메이어 이메일입니다. 헤리티지 스틸은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에서 철저히 사적으로 소유된 가문이 만드는 오중 통구조 스테인리스 냄비입니다. 가격은 10인치 프라이팬 기준 20만 원대 선입니다. 이들이 위대한 이유는 음식물이 닿는 내부 금속으로 일반적인 삼복사 스테인리스가 아닌 의료용으로 쓰이는 최고급 316 스테인리스를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몰리브덴 몰입데눔과 더 높은 비율의 니켈을 배합하여 김치찌개나 된장찌개처럼 염도가 높고 산도가 강한 한국식 요리를 매일 끓여도 금속 표면이 부식되거나 미세한 중금속이 용출되지 않는 엄청난 내산성을 자랑합니다. 한편 벨기에에서 1908년부터 단 하나의 공장만을 가동하며 왕실 인증을 받은 드메이어의 애틀란티스 라인은 무려 7중 바닥 구조를 가집니다. 냄비 하나에 40만 원에서 50만 원을 호가하지만 손에 쥐었을 때의 묵직한 무게감과 가스불이든 인덕션이든 단 1초의 왜곡도 없이 열을 바닥 전체로 칼같이 고르게 분산시키는 기술력은 경이롭습니다. 이 냄비들은 대를 이어 물려주는 평생의 자산입니다. 40만 원짜리 드메이어 냄비를 사서 40년을 쓴다면 연간 비용은 단돈 1만 원입니다.
세 번째는 전자레인지 시장의 절대 강자 파나소닉 지니어스 인버터 파나소닉 지니어스 인버터 시리즈입니다. 하이마트나 인터넷 최저가로 20만 원에서 30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이 제품은 주방 가전 기술의 진정한 혁신입니다. 대다수의 일반 저가 전자레인지는 50% 출력을 맞추면 마이크로웨이브를 켰다 껐다 반복하는 눈속임을 씁니다. 그래서 냉동 만두를 데우면 겉은 딱딱하게 마르고 속은 차가운 떡이 되죠. 하지만 파나소닉 엔지니어들이 1988년에 완성한 인버터 보드는 진짜 변동 전력을 미세하게 조절하여 continuous, 즉 끊김없는 일정한 50%의 저전력을 계속 공급합니다. 고기가 고르게 해동되고 음식이 수분을 머금은 채 촉촉하게 데워지는 기적 같은 기술입니다. 다른 가전 대기업들이 화려한 스마트 터치 화면을 연구할 때 파나소닉은 내부 전력 제어 장치의 내구성만 40년 가까이 다듬어 왔습니다. 한번 사두면 마그네트론이나 부품의 열화 없이 20년은 우습게 현역으로 뜹니다. 연간 사용 비용으로 환산하면 매년 단돈 1만 원에서 1만 5천 원 꼴입니다. 네 번째는 한국 주부들에게 이미 프리미엄 보온병과 코끼리 밥솥으로 너무나 친숙한 일본의 조지루시입니다. IH 압력 프리미엄 라인이나 온수 디스펜서 보틀 제품들은 30만 원에서 50만 원대의 높은 가격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백화점 식기관이나 직구 시장에서 조지루시를 사간 소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고장 안 나는 코끼리는 도대체 언제 바꿀 수 있느냐는 탄식입니다. 25년 전에 혼수로 사온 조지루시 밥솥의 내부 가열 소자, 상단 고무 패킹, 마그네틱 코드가 새 것과 다름없는 성능으로 밥을 지어냅니다. 앞서 말씀드린 3만원짜리 기계식 밥솥도 밥은 해내지만 조지루시는 25년이라는 한 세대에 가까운 세월 동안 밥맛의 정밀한 온도 제어 퀄리티를 단 1%의 저하도 없이 완벽하게 유지해줍니다. 40만 원짜리 기계를 사서 25년을 완벽한 성능으로 부린다면 연간 비용은 16,000원에 불과합니다. 진짜 기술력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영리한 소비입니다. 다섯 번째는 전 세계 세탁 가전의 끝판왕이자 원탑인 스피드 퀸, 핏 퀸입니다. 미국 위스콘신주 리폰 공장에서 1908년부터 상업용, 즉 동네 코인 빨래방에 들어가는 초고 내구성 세탁 기계를 전문으로 만들던 회사입니다. 이것을 가정용 규격으로 그대로 옮겨와 하이마트 프리미엄 가정관이나 전문 수입사를 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기본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넘어가는 거구입니다. 하지만 국산 세탁기들이 세제 자동 투입 기능이니 인공지능 세탁 코스니하며 스마트폰 연동에 열을 올릴 때 스피드키는 코인 빨래방에서 거친 손님들이 하루에 수십 번씩 무자비하게 돌려대는 상업용 모터와 헤비듀티 베어링 그리고 통짜 스틸 드럼통을 가정용 제품에 똑같이 집어넣습니다. 이들의 자체 품질 기준은 10,400회 사이클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가정에서 25년 동안 매일 빨래를 돌려도 끄떡없는 횟수입니다. 다만 한 가지 기술적인 경고 신호가 있습니다. 이 위대한 스피드퀸의 모회사가 얼마 전 주식시장에 상장 투고 퍼블릭 되었습니다. 즉 철저하게 제품력만 보던 회사에 분기별 실적을 요구하는 월스트리트 주주들이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브랜드를 S등급이 아닌 A등급의 맨 끝자리에 배치하고 앞으로 이들이 단가 절감의 유혹에 굴복하는지 매서운 눈으로 감시할 예정입니다. 250만 원짜리 세탁기가 25년을 버티면 연간 비용은 연간 10만 원입니다. 6년마다 150만 원짜리 트렌디한 가전을 바꾸는 것보다 가계부적으로 훨씬 이득입니다. 그리고 A등급의 화려한 정점을 찍을 마지막 브랜드는 무쇠주물 냄비의 살아있는 신화, 프랑스의 르크루제, 르 크루스입니다. 1925년 프랑스 프레누아르 그랑 공장에서 첫 쇳물을 부은 이래 100년 동안 에나멜 무쇠주물의 제왕으로 군림해 왔습니다. 백화점 식기 전문관에서 동그란 무쇠 꽃꽃대 어치업은
냄비 하나를 사려면 30만 원에서 40만 원이라는 무시무시한 가격표를 마주해야 합니다. 전설적인 요리사 줄리아 차일드의 부엌에도 여러분의 어머니 친정 부엌에도 하나쯤 영롱하게 앉아있던 그 냄비입니다. 마트나 인터넷에서 파는 5만 원짜리 중국산 짝퉁 무쇠 냄비들은 불에 몇 번 올리면 내부 에나멜 코팅이 툭툭 깨지며 금이 가지만 르크루제는 짝퉁 공장들이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초고온의 가마에서 에나멜을 메탈 표면에 완전히 융합시켜 굽기 때문에 코팅이 쉽게 벗겨지지 않습니다. 더욱 놀라운 기술적 사실은 르크루제라는 거대 브랜드가 1988년부터 단 한 명의 지독한 자산가에 의해 철저히 사적으로 소유 privately owned 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01년 이후 외부 부채가 전혀 없는 무차입 경영을 고수하고 있으며 분기 실적을 압박하는 주주 따위는 키우지 않습니다. 100년 전 그 프랑스 시골 공장에서 장인들이 쇳물을 붓던 방식 그대로 제품을 만듭니다. 하지만 아무리 위대한 명품이라도 명확한 약점은 있습니다. 바로 손목이 시릴 정도로 무시무시한 무게입니다. 그리고 설거지 후 물기를 제대로 말려주지 않으면 가장자리에 녹이 슬 수 있는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약이 있죠. 좁은 한국식 시크대에서 매일 쓰기에는 솔직히 부담스러운 무게입니다. 지방의 작은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백화점 매장이 없어 실제 무게를 들어보고 사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만 원을 지불하고 이 르크루제 냄비 하나를 들여놓으면 여러분의 딸, 그리고 손녀의 부엌까지 고스란히 물려줄 수 있습니다. 40년 사용 기준으로 연간 비용은 고작 1만 원입니다. 2년마다 들뜨는 코팅 냄비를 버리는 비용보다 훨씬 정직하고 위대한 가치입니다. 자, 지금까지 F등급부터 최상위 등급까지 수많은 주방 도구의 민낯을 확인하셨습니다. 이제 가전 양판점이나 인터넷 쇼핑몰의 덫에 걸리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평생 쓰는 명품을 골라낼 수 있는 4가지 실천 규칙을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장에서 도구를 고를 때는 반드시 하중이 걸리는 접합 부위를 보셔야 합니다. 믹서기의 구동축, 압력솥의 손잡이 연결부, 반죽기의 헤드 기어처럼 힘을 많이 받는 곳이 메탈인지 아니면 은색으로 도금한 플라스틱인지 손톱으로 톡톡 두드려 확인하세요. 제품 무게가 묵직할수록 금속 벽 두께가 제대로 확보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조작 방식은 화려한 전자식 터치 패널보다 직관적인 기계식 다이얼이나 물리 스위치가 달린 것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습한 한국식 부엌과 장마철의 높은 습도 속에서 전자 회로파는 쥐약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상품 설명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의심하셔야 합니다. 혁신적인 7중 코팅, 인공지능 스마트 조작, 디자이너 컬렉션 한정판 컬러 같은 미사여구는 기술적 열쇠를 감추기 위한 전형적인 경고 사인입니다. 반면 벽 두께 수치 엠야를, 순수 제품 무게 NG, 10년 무상 보증, 한국 국내 제조 메이드 인 코리아 혹은 케이스 인증 마크가 명확하게 박혀 있다면 이는 기술력에 자신감이 있다는 진짜 품질 지표입니다. 세 번째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품이나 무분별한 병행 수입품을 걸러내야 합니다. 쿠팡이나 샵 1번가 네이버 쇼핑에서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에 올라온 해외 명품 브랜드 제품은 상세 페이지 하단의 제조국과 수입원, 그리고 공식 AS 대리점의 보증서 발급 여부를 반드시 대조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가장 영리한 팁은 바로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혹은 남대문 그릇도 매상가의 업소용 매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본가들의 손에 넘어가 알맹이가 플라스틱으로 바뀐 요즘 백화점 신상 제품을 비싸게 사는 것보다 옛날에 제대로 만들어진 80, 90년대 제조 무쇠솥이나 통 3중 스테인리스 들통을 당근마켓에서 몇만 원에 공수해 오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기름때를 닦아내고 길들이기만 하면 마트에서 파는 10만 원짜리 새 저가품보다 100배는 더 튼튼한 평생의 동반자가 됩니다. 우리가 일회용 주방용품에 돈을 낭비하는 악순환을 끊으려면 딱 하나의 생각만 바꾸면 됩니다. 주방용품과 가전은
한 번 사고 끝나는 지출이 아니라 부엌에 머무는 세월 동안 매년 비용을 지불하는 월세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셨다시피 30만 원짜리 명품 무쇠솥의 연간 비용은 만 원에 불과하지만 5만 원짜리 코팅 냄비를 1년마다 갈아치우는 비용은 매년 5만 원입니다. 겉보기에 싼 물건이 실제로는 여러분의 가게를 가장 빠르고 잔인하게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살림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자산은 유행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안목입니다. 얼마 전에 수십만 원을 들여 번쩍이는 최신식 냄비 세트나 북유럽 감성의 예쁜 가전을 사고 뿌듯해하는 친척이나 친구가 주위에 한 명쯤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제품의 코팅은 1년 안에 벗겨질 것이고 화려한 액정은 보증 기간이 끝나는 순간 멈춰 설 확률이 높습니다. 이 소중한 지혜를 혼자만 알지 마시고 그분들에게 슬쩍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소중한 가계부를 지키는 가장 다정한 배려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마치고 여러분의 부엌으로 걸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싱크대 문을 열어 하부장과 조리대 위를 천천히 둘러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부엌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하지만 지금도 매일 찌개를 끓여내는 최고의 현역 도구는 무엇입니까? 그 도구는 어느 회사 제품이고 얼마나 오랜 세월 그 자리를 지켜왔나요?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생생한 살림 역사를 들려주세요. 댓글 하나하나 빼놓지 않고 깊이 읽어보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화려한 광고를 만드는 것은 뉴욕과 서울의 회계사들이지만 묵직한 명품을 만드는 것은 100년 된 공장의 정직한 쇳물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단단한 기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